뭐가 걸린 거 아닌가 이거? 라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수요일 날 네. 평택을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묻고 후보 지지도를 물을 때 약간 큰 정당 중심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지지율이 안 나온 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설했다고 하는데 뭘 모르니까. 여론조사 너무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해봐서 그렇다.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네. 안 해보고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걸린 거 아닌가 이거? 라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MBC에서 조사가 여러 군데 쏟아졌고 MBC, KBS. KBS도 했죠. 예, 네. 많이 쏟아졌습니다. MBC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디 했더라? 서울, 자, 일단 띄워봐 주세요. 있는 거부터. 경남도 한 거. 자, 부산시장은 저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와요. 예. 부산은 상당히 격차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구. 네. 대구도 이전보다는 좀 좁혀지긴 좁혀졌죠. 했는데 예. 여전히 두 자릿수가 확실히 그 경선 통과한 그렇죠. 그리고 네. 이진숙이 이제 지지선을 했으니까 사실상은 전 막판에 가면 이제 좀더 좁혀질 더 좁혀질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일부 조사는 딱 붙은 조사들도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내에서 추경 후보가 앞선 조사가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좀 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MBC, KBS 조사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어제 대구시장 조사 발표했을 때 격차가 이만큼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길리서치 조사가 살짝 추경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BC, KBS가 다시 리얼미터랑 네. 비슷하게 격차 큰 것으로 나와서 지금은 이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예. 자, KBS 조사? 말했죠. 요거는 부산이네요. 네, 이게 이제 유선 전화를 어허. 25%나 반영시키면서 요새 유선 전화를 나왔습니다. 집 전화를 25% 반영하는 경우는 네, 이게 거의 스테이지 없는데 않는데. 이건 어디 조사였죠? 그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신생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예, 4월 7일 날 새로 여심에 등록된 회사가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유선 반영비를 높이면서 일종의 예측 조사 형식으로 했다고 이제 저 회사의 대표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 어쨌든 요즘은 유선 전화를 가끔 섞기도 하지만 그것도 잘 없는데. 패널 조사 좀 이상한 데가 예. 있었었죠. 근데 이제 25% 4분의 1을 유선 조사로 하는 거는 네. 너무 의도가 있습니다. 너무 과한데.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회사 대표가 과거에 이제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국민의힘 구의원인가 도전을 했던 뭐 그런 기록이 있었. 뭐 그럴 수는 있죠. 네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납득이 잘 안 되는 기법으로 했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좁혀진 것도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25% 유선 넣었으면은. 자, 다음이요. 네. 이거는 경남도지사. 예. 도지사 11% 정도 차이가 났네요. 네. ARS 조사인데 상당히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는 저희 조사도 잠시 후에 볼 텐데 차이가 좀 있죠. 예, 한 자릿수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최근 조사들은 두 자릿수가 네, 나기 예. 시작했어요. 예, 그런 예.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KBS 조사들이 있어요. KBS 조사가 없나요? KBS 조사가 준비 안 됐으면 그러면 KBS 조사 그저께인가 발표됐으니까 어제예요? 어제 밤에 어제구나. 나왔고요. 네, 이건 이제 TBC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게 당선 가능성 이건 당선 가능성이고 그건 당선 가능성이고요. 네. 이거 말고 자료 말고 지지도 네, KBS는 캡처해 주세요. 자, 어제 경북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인데 10m는 26%가 나왔네요. 네네. 예, 최근 원래는 저희가 30% 초반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워낙 또 오중 규모가 낮은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희도 조금 주춤했는데 잠시 후 소개해드릴 저희 거는 조사는 다시 30% 정도 다시 30% 됩니다. 나온 것으로. 5대3 정도가 지금 지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경북은 좀 어제 이제 MBC에서 서울 조사에서는 차이가 좀 났거든요. 네. 두 자릿수로.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좁혀진 느낌이 있죠. 여전히 MBC 조사는 상당히 정원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10% 정도 조사가 됐는데 앞서는 걸로. 네. KBS 조사에서는 11% 포인트 차로 좀 조금 좁혀진 예, 거죠. 43대 32. 자, 네, 요겁니다. 이게 KBS 조사. 요게 이제 KBS 조사인데 예. 43대 후보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 43대 32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선호도에서 보다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1인데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는 높다. 그 KBS 조사로는 정원호 후보는 아직 그 민주당 지지층을 다 모으지 못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당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탈층, 국민의힘 이탈층, 그렇죠. 보수 이탈층을 흡수한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인물 대결보다는 세력 대결로 가는 게 정원 후보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KBS 조사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네. 다른 조사도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시사점들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좀 부동산 문제 좀 뜨거워져서 약간 좁혀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저희 걸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아 그리고 그 엊그제 우리가 수요일 날 네. 그 평택을 조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지지도 묻고 어느 정당 후보를 선호하느냐. 예. 민주당 후보, 뭐 조국 혁신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런 식의 두 번째 문항이 있고 후보 지지도를 네. 물을 때 이름만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뭐냐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냐라는 문항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특정 정당 지지층에 쏠림 현상을 한 번 더 상기해주는 측면이 효과가 있어서 있어요.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대개 선거에 임박해서는 잘 안 묻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묻고 후보 지지도를 물을 때 각 정당을 넣어주는 거죠. 민주당의 그렇죠. 김용민, 조국 김용남. 혁신당의 김용남,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런 단계를 거치면 약간 큰 정당 중심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조국 대표 지지율이 안 나온 걸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설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퍼뜨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모르니까 여론조사 너무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방송 때 이제 박시영 대표님이 그 얘기하시고 공장장님이 그 정당 이름을 빼고 다음엔 하겠습니다. 그 앞서 문항 3번을 이제 빼고 네. 평상시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정당 이름을 빼고 이제 조사하겠다는 취지를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라고 우리가 호명은 하지 않고 그냥 김용남 후보라고만 호명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매체 몇 군데 나갔는데 그런 질문들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해봐서 그렇다.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네. 안 해보고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걸린 거 아닌가 이거? 라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처럼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후보가 확정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후보 확정됐으니까 그냥 사실 저는 누가 오해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는데 이택수 대표가 사전에 이런 일이 이태수 있더라. 대표는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듣거든요. 네, 어제 이제 방송 몇 군데 나갔는데 그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그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저도 누가 거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비를 걸렸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실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시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경남 해봤습니다. 네. 자 경남 정당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경남이요. 7회 지선 2018년 지방선거 때 네. 김경수 후보가 51.8을 얻었고요. 네. 당시에 김태호 후보가 42.9를 얻었어요. 그럼 차이가 한 9%포인트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후보가 4% 얻었는데 이때랑 흐름이 좀 비슷해요. 7회 지선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전국적 풍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지지율에 대통령 지지율은 경남에서 아주 좋게 나옵니다. 네. 자 71.8. 예. 자 지방선거 인식도 한 10% 차이 납니다. 네. 자 이제 후보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1대1로 저희가 붙여봤어요. 이게 이제 다자대결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자대결. 진보당 전희영 이건 다 여기까지는 다자입니다. 예. 44.7 김경수, 박한수 33.8인데 적국 투표층에서는 김경수 49.6, 박한수 35.3으로 더 벌어집니다. 조금 더 벌어집니다. 네, 이 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투표층이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는 예. ARS는 뭐 다들 적극 투표층들이 응답을 하는 하니까 거기 때문에 상관이 큰 없는데. 차이는 없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선거 그래서 예측하는데. 저희 조사 기준으로는 이전 조사보다 좀 더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희영 후보를 빼고 진보당 1대1이죠. 1대1로 물었을 때는 김경수 후보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48.5 대 36.6 박한수 이렇게 나왔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경수 후보 52.6으로 50% 돌파했고요. 지난번에 당선된 때하고 비슷하죠. 양상입니다. 네. 예. 지난번 51.8이니까요. 예. 저희 조사로는 한 자릿수였거든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벌어지죠. 벌어지기 시작했고 저희 조사 이전에 다른 조사들도 두 자릿수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때는 다른 조사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한 자릿수 뭐 적게는 4% 포인트까지 좁혀지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벌어지고 왜냐하면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 관심의 대상이 대구 경북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남 쪽 유권자들이 조금은 이완된 느낌이었었는데 다시 붙는 조사들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경남 유권자들이 맞습니다. 다시 좀 긴장하고 맞습니다. 여론사도 열심히 응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경수 후보가 여성층에서 강세가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
남성성 약세가 있는데 지금은 남녀 차이가 1대1 대결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민주당 지지층 89.1%가 김경수 지지하지만 조국혁신당 또 100%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8.6% 열에 한 명 정도가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